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소재편 제10강 실 종류별 사용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에는 크게 직사와 편사로 구분됩니다. 직사는 경사와 위사가 있고 이 편사는 한 가닥으로 편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사에는 경사와 위사가 있는데 이 경사는 위에 비임으로부터 이 세로 방향으로 풀려 나와서 실이 공급이 되고, 위사는 가로 왕복하는 북이 있어서 북 속에 실이 담겨서 실을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사는 이 공급되고 위사가 지나가면 이 바디로 계속 쳐져서 직조가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경사는 이 바디로 쳐주는 장력에 의해서 마찰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경사는 꼬임을 많이 주는 강연사를 사용을 해야 되고, 위사는 북 속에 담겨서 좌우로 실 공급만 하기 때문에 중연사 정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편사는 이 한 가닥으로 편직이 루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실이 이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해서 루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연사, 소프트한 약연사로 사용을 해야 된다. 형태에 의해서 실이 만들어진 판매되고 있는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그 행크, 그 스웨터용 실은 주로 행크로 많이 염색을 하죠. 그래 행크로 이렇게 이제 그 공급이 되는데, 이걸 가져와서 이 와인딩을 해서 다시 링 콘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 행크로 된 실은 여기에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타레로, 행크로 이렇게 타레로 공급이 됩니다. 다시 리와인딩해서 이 콘으로 만들어 쓰고, 서큘러니터 한편용은 이렇게 치즈 염색을 해서 다시 이렇게 리와인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공급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콘으로 공급이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치즈 형태로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로 화섬사가 대부분 이런 치즈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은 사용 용도에 따라 가지고 각각 모양이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 하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식사, 실에 일반 노멀한 원사들도 많이 사용하지만은 특별히 이 장식사 트위스트 펜시안에 대해서는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첫째 넵사가 있어요. 넵사. 방적을 할 적에 이렇게 그 기본 원사에다가 포레스터 칼라를 이렇게 넵을 넣어서 이렇게 효과가 나오도록 만든 실이죠. 그래서 여기 작지만은 다이마르도 이렇게 넵을 넣어서 이렇게 넵이 보이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다. 이게 넵사고, 그 다음에 슬러브얀이라고 해서 방추 모양의 마디가 있도록 해서 실이 공급되는 것이죠. 여기에 편직물을 보면은 이와 같은 그 슬러브얀이 이 방추 모양의 이런 노프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편직을 해 놓으면은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이마르도 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슬러브사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편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노트사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트가 있도록 실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노트 보이죠?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실을 만들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또 펜시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프사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부클레안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부클레가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루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루프사 부클레안이라 한다. 그 다음 링사는 중간중간에 링이 들어가 있도록 해서 만들어진 실이죠.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링사 중간중간에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링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탐사, 탐탐사는 아까 부클레안을 이렇게 기모가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실을 우리는 탐탐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튜브사, 튜브사는 속이 비어있는 이런 실이에요. 여기 이런 식으로 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속이 비어 있도록 만들어진 실, 이런 걸 우리는 튜브사라고 합니다. 여기 테이프사는 또는 사다리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테이프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걸 이제 테이프사고, 그 다음에 클립사, 클립사는 이렇게 직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실, 이걸 우리는 클립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는 여기 이 튜브사나 테이프사나 여기 클립사나 이런 거는 거의 실을 연사를 한 게 아니라 직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조를 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샤닐사 같은 경우는
실을 짜서 이 겉부분을 샤링을 해서 이렇게 보드람 벨로 같은 것이 나와 있도록 만든 이건 샤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실 펜시안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 종류는 무궁무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펜시안들을 잘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또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탈릭이라는 뭐냐면은 금속을 테이프 형태로 잘라가지고 얇게 만든 실을 메탈릭사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 금속을 해서 하질 않고 필름을 만들어서 이거를 얇게 잘라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색이라든지 은색이라든지 메탈이라든지 이런 색으로 이 필름사를 만든다. 이 필름사는 스프리트 방사라고 있습니다. 이 스프리트 방사를 하면 쁜 판 위에 이 포리 원액을 펼쳐서 부어가지고 얇은 막을 형성하도록 해서 그거를 가늘게 원하는 굵기로 이걸 절단을 해서 이런 필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각각 원하는 색으로 해서 필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메탈색 또는 금색, 은색 이렇게 등등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메탈릭사라고 하면은 그렇게 포리 필름사를 잘라서 만든 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은 실이 메탈릭사죠. 예, 포리필름을 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이요. 여기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쪽 부분 요거는 이 포리필름을 잘라놓은 그런 원사예요. 포리 잘라놓은 거고, 이쪽에 있는 실은 그 특수한 용도에 의해서는 이렇게 포리필름을 잘라놓은 여러 가지 색깔을 낸 그 포리필름사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편집할 때 이 포리 그냥 필름사로는 여러 가지 불량도 많아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탈릭사라고 하는 거는 포리필름을 레이온하고 연사를 해서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거를 메탈릭사 또는 루렉스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렉스라는 거는 영국에 판매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 그 상표명이 루렉스예요. 그래서 그게 워낙 시장에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이 메탈릭사라고 해야 맞는데 그냥 그 상품명으로 그냥 루렉스사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 한국에도 라메사라고 있었어요. 한국에 만드는 이 메탈릭 회사에서 라메라는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그래서 메탈릭사, 루렉스사, 라메사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그 지금은 대부분 뭐 메탈릭사면 이런 루렉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제품을 이 루렉사, 메탈릭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와 같은 옷을 편집하는데 이렇게 실버 메탈릭을 하나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좀 중간에 반짝반짝이는 이런 효과를 또 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은 옷에는 부분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뭐 앞마이 부분을 여기 이제 그 골드 메탈을 섞어서, 또는 에리 부분을 핑크 메탈을 섞고, 그 다음에 여기 소매 또는 밑단에도 이렇게 그 핑크 메탈을 섞어 가지고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만들게 돼요. 하고, 또는 펜시안이나 뭐 이런 걸 같이 사용을 하면서 여기 이와 같이 중간중간에 또 이 메탈릭을 넣어서 이런 효과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렇게 또 메탈릭을 넣어서 반짝이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요렇게 또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용 용도를 뭐 이렇게 또 메탈릭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용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메탈릭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과 무늬. 그 우리가 보통 뭐 흔히 뭐 이런 컬러 뭐 이런 어떤 무늬 뭐 이런 거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가 했습니다. 그래서 염색이나 혼방에 의한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단색을 우리는 솔리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이든 원단이든 단색을 솔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메란지라고 있어요. 이 메란지라는 거는 제가 혼방사 시간 자세하게 말씀드려놨는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메란지는 실을 방적할 적에 원료를 혼방합니다. A, B 컬러를 혼방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컬러를 그 상태로 염색을 해서 실을 뽑아냈을 때 이런 메란지 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란지 원사는 다양하게 일반 그레이 메란지도 있고, 또는 컬러 메란지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 참고하실 거는, 이 그레이 메란지는 이게 사실은 면 100%가 아니고, 여기 로화이트에다가 블랙을 3% 넣으면 3% 메란지가 되고 30% 넣으면 30% 메란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컬러별로 라이트에서 다크까지 이렇게 이제 메란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호리로 브렉을 라이트에다 몇 프로를 섞냐에 따라서 메란지 포션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란지는 이렇게 해서 몇 프로 메란지라 하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 메란지, 13% 메란지, 뭐 10%, 뭐 8%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 공통적으로 몇 프로 메란지라고 하면 다 통할 수 있습니다. 뭐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메란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헤더라고 있습니다. 헤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을 방적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AW다 하면은 이 AW가 50, 50이에요. 혼용률이 50, 50이다 하면은 아크릴 사이드만 염색을 해요. 염색을 하고 여기 울 사이드는 염색을 안 해.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투톤 효과가 나와요. 즉 뽀카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뽀카시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이와 같이 후염을 하는 거지. 이거 염색은 나중에 실을 가져와서 후염을, 원단을 가져와서 후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와 같이 뽀카시 현상이 나오는데, 메란지는 이와 같은 투톤 현상이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이제 방적에서 나오는데, 이와 같이 헤드는 불규칙합니다. 또 이게 다크한 쪽에서는 그런 대로 뭐 이렇게 쓸만하게 나오는데, 라이트한 컬러는 전혀 효과가 없다. 거의 투톤 효과가 없다. 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이로사라고 해요. 사이로는 뭐냐면은 방적 중에 슬라이버를 A 컬러, B 컬러 염색을 해서, 즉 조사, 로빙사를 염색을 해서 그거를 정방 공정을 통해서 실을 뽑으면은 이와 같이 균일한 뽀카시 현상이 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이로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하절기 교복 바지가 보면은 이런 사이로로 되어 있었어요. 규칙한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이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제조 방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보면은 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연사에서 서로 다른 색상을 두 가닥, 세 가닥 하면은 이와 같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몰리드 트위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사에서 또 이렇게 투톤 효과가 나오죠. 이와 같이 투톤 효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트위드 또는 몰리드, 이렇게 두 컬러, 세 컬러 섞어냈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다잉이라고, 스페이스 다잉. 이렇게 실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런 색,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이런 색,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빨간색,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찍어요. 프린트를 찍어서 그 나온 실로 편집하면 이렇게 효과가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스페이스 다잉사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효과가 스페이스 다잉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런 정도 효과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편집 시에 AB 컬러를 합사해서 실을 가지고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이렇게 편집 시에 넣으면은 불규칙하게 나와요. 거의 앞판 다르고 등판 다르고 소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걸 하나 효과를 보고 디자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옷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편집 시에 넣어 가지고 조금 불규칙하죠. 그러나 뭐 이렇게 또 나머지 하나의 어떤 디자인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와 같이 이렇게 합사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 조직에만 나오게 할 수 있죠. 자가드는 뭐 그랬을 땐 또 그거 하나의 또 이펙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기 프린트를 하는 거. 그래서 이 프린트를 하는 거는 제가 과거에 제가 이 가먼트 프린트를 했었는데, 이걸 하면 구로공단에 지금은 없어요. 가천 디지털 단지가 구로공단 자리인데, 거기에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러한 염색 소치 있으면은 여기에 옷걸이에다 옷을 이렇게 걸어 가지고 이렇게 담가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하면 프린트가 돼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진하고 흐리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티셔츠 같은 그런 판매 해서 입고 다니는 거 많이 봤죠. 뭐 이런 식으로 담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이와 같이 몇 컬러를 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번져서 이염되도록 해서 한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고착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또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와 같이 하는 거를 프린트에 의한 어떤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레스탈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긴데, 광택이한 색상. 이 포레스탈 뭐 별로 우리가 패션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수출이나 이런 그 작업에서 많이 또 쓰죠. 그래서 이 포레스탈도 많이 개발이 돼서 요즘 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포레스탈은 브라이트, 세미덜, 덜, 풀덜 뭐 이렇게 광택에 따라서, 그래서 포레스탈이 광택 조절은 이 산화 티타늄을 넣어서 이 광택 조절을 하는데, 이 유광 같은 경우는 광택이 아주 이제 폴리는 원래 광택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 넣지 않고 했을 때는 완전 브라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세미달은 티타늄 한 0.4%, 그 다음에 덜은 광택이 거의 없는 상태로 그냥 거의 안 넣는다고, 그 다음 완전 무광은 거의 또 티타늄을 거의 뭐 2.5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게 티타늄으로 광택을 조절을 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브라이트 상태나 세미덜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로 광택이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뭐 몇 프로 넣었는데 딱 똑같은 것도 아니고 제조하는 사람 방법에 의해서 또 다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차이는 제품의 어떤 퀄리티, 느낌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과거에 어느 정도 이 브라이트를 쓰다가 그걸 다시 리오다를 했는데, 공장을 옮겨서 했더니 그 효과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포레스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극세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극세사가 어느 정도 광택이 있냐 하는 이런 어떤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좀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늬라는 거 여러 가지 뭐 무늬가 있긴 한데, 분류를 해보면은 체크 무늬, 이 사각으로 짜는 거, 이거는 브랜드를 찍든 아니면은 편직을 하든 이 사각으로 체크 무늬. 그 다음에 자가드는 이런 조직에 의한 자가드, 그냥 색상이 없이 조직에 어떤 무늬만 나오는 자가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색상을 넣어서 컬러 자가드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싱글에서는 이런 게 무늬 자가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타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무늬를 낸다. 이와 같은 자가드 무늬는 컬러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앞뒤로 틀리지만은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어요. 이게 자가드, 뭐 조직 자가드든 컬러 자가드든 내고, 그 다음에 인타샤로 얘기해서 싱글에서는 이런 컬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타샤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이 싱글이지만은 이런 컬러 무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자가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스트라이프를 편직해서 세로 방향으로 나오게 편집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는 버티컬 자가드를 한다. 버티컬 자가드.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프도 만들어진 어떤 형태에 따라 가지고 뭐 펜슬 스트라이프 하는 거, 그 다음 핀 스트라이프, 그 다음 럭비 스트라이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이게 스트라이프 간격이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런 이 무늬를, 이 스트라이프 간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엔지니어 댕깡 기계라고 있어요. 댕깡 기계. 그래서 엔지니어 스트라이프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댕깡 기계에서 이 댕깡 스트라이프, 엔지니어 스트라이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 길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이 댕깡 스트라이프인데, 이렇게 길이를 일정하게 가지 않고 길게 이렇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패턴의 어떤 무늬가 틀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이게 댕깡 스트라이프, 엔지니어 스트라이프도 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댕깡 기계를 사용하고 하지 않고는 이 스트라이프 간격을 이렇게 길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냐 하면은, 우리가 다이마르 기계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 폭이 30인치 기계다, 30인치 폭이다 하면은 여기에 침이 이렇게 다 꼽혀 있잖아요. 꼽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침이 있다고 다 실 공급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위에 올라가서 다시 실 공급하는 이게 30인치 같으면 침 3개당 이 실 공급이 하나가 이루어져요. 3개당 하나. 그래서 이게 쭉 계산하면 30인치 같은 경우는 1인치당 3개 정도 들어가가지고 한 90피다 정도가 실 공급이에요.
그럼 이 90피다 내에서 이 스트라이프를 줄무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워낙 이 한편 다이마루는 게이지가 하이 게이지잖아요. 보통 많이 쓰는 게 30인치 28게이지 싱글을 많이 쓰거든. 그러면 1인치 안에 바늘이 28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간격이라는 게 이걸 그 완리피트가 이렇게 다 지나가도 이 폭이 보통 한 4, 5cm 정도밖에 안 나와요. 4, 5cm. 특히 양면 같은 경우는 더 줄어가지고 한 2, 3cm 밖에 안 나오고, 결국은 이게 이 4, 5cm나 2, 3cm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마루는 이 공급되는 피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라이프 자재자재를 못하니까 이런 댕강 기계를 이용해서 댕강 스트라이프로 해서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이 책이며 북크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실 종류별로 용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잘 준비해서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